네, 풍문레이더 마지막 코너입니다. 디지털 자산 시장의 김영석 자문위원 오늘도 자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유명세를 기반으로 해서 팬심을 자극하는 NFT 최근에 우리 풍문레이더에서 많은 보도를 했는데 최근에 무한도전 관련해서 NFT가 오픈마켓에서 삭제가 됐다면서요? 그렇죠. 네. 이 NFT 관련해서 이 시장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또 확산이 되고 있고 네. 이 조 단위로 거의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죠. 특히 NFT 관련해서 이 사업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NFT를 진행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 수익을 거두는 사례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네. 최근에는 이 MBC에서 이게 MBC 자체에서 또 진행을 한 겁니다. 네. 이 무한도전의 어떤 특정 에피소드라든지 저런 식으로 로고를 가지고 NFT화해서 오픈마켓에 올려놓고 사람들에게 팔겠다라고 했는데 300만 원 정도 가격에 저거를 올려놨는데 아무도 입찰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무한도전 측에서는 이 오픈마켓에서 해당 NFT를 자진 삭제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망신당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뭐 이제까지 MBC 차원에서 몇 번 이 NFT 사업을 진행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뭐 팔린 적도 한 번 정도 있고요. 그 예전에 뭐 신봉선 씨 같은 경우에 특정 프로그램에서 뭐 했었던 뭐 특이한 제스처가 있는데 이거를 NFT화해서 판매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이후에는 뭐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 NFT가 나왔는데 특히 뭐 전원일기의 마지막 화라든지 그 마지막 화가 통째로 NFT화해서 또 입찰에 나온 겁니다. 아, 전원일기 마지막 회는 잘 팔렸나요? 그게 400만 원에 올라갔는데요. 그것도 안 팔렸습니다. 아, 그것도 안 팔리고? 예. 참, 왜 하는 건가요? MBC에서 이렇게 안 팔렸는데. 사실은 이 무한도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인기가 많았었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잘 팔릴 거라고 예측을 했겠죠. 다만 그 예측이 틀렸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즘 이렇게 NFT 시장이 커지는 와중 속에 제가 뭐 루나 사태도 이렇게 이제 더해주고 하면서 NFT 시장도 꽁꽁 얼어붙었는데 앞으로 이 NFT 시장이 이렇게 옥석이 많이 이제 구분이 되겠죠, 이제. 아무래도 이 NFT 시장 같은 경우에 뭐 예전에 디파이 시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NFT가 앞으로 이 블록체인 산업에 있어서 새로운 강자가 될 것이다라는 분석이 많이 나왔었어요. 하지만 이 NFT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지금 뭐 죽어가는 산업이다라는 일각의 평가도 있을 정도로 사실 그 시장이 많이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이 개인적으로는 그런 어떤 평가 자체도 이 시장이 스스로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요즘 나오고 있는 이 NFT 산업의 어떤 아이템이라든지 이런 게 이 NFT의 본질에서 굉장히 많이 벗어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300만 원이라는 입찰 가격이 무한도전 NFT 치고는 좀 저렴한 편 아니었었나요? 어떻게 보세요?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물론 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도 다르고 이 300만 원이라는 가격 자체가 무한도전의 어떤 네임밸류에 비해서 높은 금액이냐 낮은 금액이냐 판단을 한다면 사실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특히 무한도전이라고 하면 뭐 말씀드린 대로 네임밸류가 상당하기 때문에 300만 원이라는 가격이 굉장히 낮은 가격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단순히 저 로고를 300만 원에 사서 어디에 쓰겠냐라는 거거든요. 특히 NFT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선결되어야 하는 조건이 유동성의 확보입니다. 유동성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은 이 NFT 시장에서 사람들이 구매를 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저 마크 같은 거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사실 어떻게 뭐 인쇄를 해서 지갑에 넣어놓고 한 번씩 볼 수 있는 그런 거라면 또 모를까. 사실 이 온라인 상에서만 존재하는 디지털 로고를 뭐하러 300만 원씩이나 주고 사겠습니까? 구매를 했을 때는 이 투자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유동성이 전혀 없고 또 이번처럼 전혀 입찰을 하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유동성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이거는 뭐 사봐야 내가 나중에 수익을 보기가 어렵다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MBC면 그래도 우리나라 공영방송인데 이런 NFT 제작에 대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수요 예측도 안 하고 만들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수요 예측을 분명 하긴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예측을 하는데 사용했던 그 데이터, 기반이 되는 데이터 자체가 사실 쓸모가 없는 데이터가 아니었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무한도전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은 계층에서 또 사랑을 받았던 프로그램이기도 하지만
특히나 이 젊은 층에서 굉장히 많이 시청을 했던 프로그램이었거든요. 네. 근데 단순한 이 로고를 NFT화해서 300만 원에 올렸다라고 했을 때에는 특히나 요즘 시국에 그 젊은 세대에서 300만 원 주고 그 로고를 살 사람이 어디 있겠냐라는 네. 거죠. 특히 뭐 유재석 씨 같은 경우에도 방송 나와서 저 NFT를 누가 네. 사겠냐라고 예. 얘기를 한 바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상식적으로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좀 어려운 얘기라고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NFT라는 게 딴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유명인들의 뭐 굿즈를 NFT로 만들어서 그 NFT를 샀을 때 팬덤으로서 뭐 그 사람과 식사를 할 수 있다거나 뭐 만나서 뭐 사인을 받을 수 있다거나 뭐 여러 가지 뭐 같이 오프라인에서 모임을 할 수 있다거나 뭐 그런 부가 서비스들이 있으면 또 살 이유는 충분히 되잖아요. 지금 정확히 네. 짚어주신 건데 이 NFT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수집형 NFT냐 사용형 네. NFT냐. 네. 이 수집형 같은 경우에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굿즈 혹은 팬덤을 이용한 그런 네. 어떤 비즈니스에 사용되는 게 수집형 NFT고요. 네. 사용형 NFT 같은 경우에는 특정 비즈니스에서 네. 내가 이 NFT를 가지고 뭐 어떤 혜택을 받는다라든지 네. 권한을 부여받는다라든지 네. 어쨌든 이 NFT라는 것 자체가 위변조 불가 토큰이기 네. 때문에 이 NFT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어떤 뭐 아이디 카드를 받는 네. 것과 거의 같은 내용이라고 또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블록체인을 굳이 이용을 해서 NFT를 발급을 하는 이유가 어떤 다른 산업에서 위변조가 되지 않는 정말 이게 단 하나뿐이다라는 네. 것을 입증을 하기 위한 어떤 뭐 시스템 정도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사실 블록체인이 아니더라도 위변조 불가한 상품을 만드는 거 얼마든지 쉽거든요. 사실 이 뭐 모나리자라든지 뭐 반고흐 그림이라든지 네. 이런 거를 뭐 NFT가 없어서 위작 판별을 못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좀 많이 변질이 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아까도 말씀하신 데 수집형과 사용형 NFT가 있다면 예. 이번 무한도전 로고 같은 NFT는 어떤 형에 가깝나요? 이런 무한도전 NFT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수집형 NFT다라고 수집형.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무한도전뿐만 아니라 요즘 뭐 시장에 출현하고 있는 이런 모든 NFT들이 거의 다 수집형 NFT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례에서도 보면 알겠지만 이제 단순히 수집형도 예. 뭐 그냥 수집형으로만 끝나면 뭐 사용 가치가 없다 보니까 상당히 그렇죠. 고민을 잘 해야겠어요. 정말 아주 유명세가 큰 뭐 그런 뭐 셀럽들 아닌 경우에. 유명세가 아주 크다 하더라도 네. 이 유동성에 공급하고는 완전히 또 다른 그렇죠. 얘기가 되는 네. 거예요. 너무 또 가격이 높게 올라가다 보면 사람들이 저걸 내가 굳이 또 왜 사야 되냐 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네. 특히 뭐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이 트위터 서비스의 첫 트윗 같은 경우에 36억 원에 이 NFT가 판매가 또 됐었죠. 네. 근데 현재 이 첫 트윗의 호가가 한 1,000만 원 정도로 네. 하락을 했습니다. 1,000만 원이 떨어진 게 아니라 1,000만 원 가격이 네. 그 정도까지 떨어졌다라는 거죠. 아, 1,000만 원 떨어진 것이 아니라. 예, 테라 루나 사태보다 더하죠. 자, 특히 요즘 들어서 이렇게 MBC가 이런 NFT 사업에 적극적인 이유가 있나요? 일단은 이 MBC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3사 방송사 중에 최초로 이 블록체인이나 NFT 산업에 진출을 한다라는 것에 좀 의의를 많이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상당히 공격적이긴 했네요, NFT 쪽이. 그렇죠. 네. 굉장히 공격적이고 특히 뭐 MBC뿐만 아니라 요즘 방송가에서도 네. 이 NFT 산업에 대해서 많은 도전을 또 하고 있는 추세죠. 네. 특히나 이 CJ ENM 같은 경우에는 이 자회사인 CJ 올리버 네트워크스와 협약을 해서 네. NFT 사업에 뛰어들겠다라고 해서 여기에 또 같이 참여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람다 256이라는 네. 회사인데 이 람다 256이라는 회사의 모회사가 어디냐? 두나무입니다. 네, 맞아요. 또 두나무가 나왔죠. 네. 두나무가 이 NFT 산업까지도 굉장히 좀 많이 네. 침투를 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이런 식으로 사실 유동성도 공급이 되지 않고 산업 자체에서 요즘 좀 많이 쇠퇴하고 있는 산업일지도 모른다라는 NFT 산업에 대해서도 두나무가 좀 많이 참여를 한다는 게 언뜻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만들어 봐야 수집형일 텐데. 근데 코인 시장이 좋을 때도 가상자산 시장이 좋을 때도 NFT 시장의 유동성이 많이 공급이 된 적이 있었나요? 많이 공급이 됐었고요. 또 그때 왜? 당시에 전 본 게 없어갖고 NFT가 정말 거래량이 많이 일어났다는 걸 본 적이 없어서. 일단은 뭐 가장 또 유명한
플랫폼이 있었죠. 네. 뭐 오픈C라든지 네. 아니면 이 BAYC 네. 이게 한국말로 하면은 뭐 지루한 원숭이 네. 요트 클럽 네.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또 뭐 요즘은 거래량이 좀 어느 정도 떨어지긴 했지만 네. 상당히 많은 유동성이라든지 거래량이 공급이 됐었던 회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말 좀 실력이 있다든지 아니면 예술성, 작품성 아니면 가치가 있다라든지 이런 NFT를 정말 열심히 좀 고민을 해서 만든다라고 한다면 그 가치를 시장에서 인정을 받거든요. 네. 근데 요즘 나오는 이 NFT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 가치가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네. 이런 NFT들이 굉장히 난립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 전반적인 시장에서 좀 많이 외면을 받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제가 궁금한 건 코인 시장은 그래도 유동성이 상당히 많이 공급이 되잖아요. 예. 근데 NFT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죠? 이 NFT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사람들이 이거를 가지고 내가 뭘 할 수 있느냐라는 고민에서 좀 많이 기인이 된 것 같아요. 네. 특히 이 NFT가 따로 나오고 NFT를 구매하는데 특정한 뭐 재단이라든지 회사 플랫폼에 NFT를 구매하는데 또 필요한 토큰을 자체적으로 또 발행을 하거든요. 그런 회사들이. 네. 그럼 이 토큰의 가치가 올라갈 수는 있는데 혹은 가격이라든지 네. 이게 올라갈 수 있는데 NFT 그 자체에는 사실 큰 메리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큰은 차라리 펌핑이라도 하면 뭐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데 NFT는 사고 나면 그 밑으로밖에 가격이 내려가지를 않으니까 사람들이 이걸 굳이 살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을 하는 게 가장 큰 문제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세계적인 부호죠.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네. NFT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었는데 예. 결국 뭐 없어진다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어떻게 보세요? 우리 김영수 의원은? 일단은 이 빌 게이츠 같은 경우에는 NFT뿐만이 아니라 이 블록체인 산업 전반에 대해서 굉장히 좀 네. 부정적인 의견을 계속해서 나타내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NFT 산업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많이 사라질 산업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본격적으로 이 블록체인 시장 혹은 가상자산 NFT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으면서 했던 말이 이건 더 큰 바보 이론에 의해서 더 높은 가치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나 NFT를 사는 거다. 저 폭탄 돌리기란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더 큰 바보 이론도 저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고 찾아봤는데 실제로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네, 그런 맞아요. 이론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사는 사람도 바보지만 이걸 더 높은 가격에 다음 또 사는 사람이 더 바보다. 예. 그렇게 해서 계속 더 바보에게 팔아가는 그런 그 레토릭이 섞인 좀 표현이 아니었나 싶은데.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의견에 대해서 뭐 제 또 개인적인 의견은 네. 반은 맞고 반은 아닐 수도 있다. 틀리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네. 이 NFT 시장 속에서도 실력이 있고 정말 이 가치 교환의 기능을 담당을 할 수 있는 그런 NFT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네. 어쨌든 이 시장에서 인정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코인 시장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디파이, NFT 등 각종 블록체인 관련 산업들이 차례대로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상자산 시장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일단은 이 디파이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아예 이 시장에서는 거의 끝났다라고 네. 판단을 하면 얼추 맞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 디파이 관련해서 뭐 스테이킹이라든지 이런 산업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그 결말이 굉장히 안 좋게 끝난 보통은 다 유사수신 행위로 이 법적 책임을 지게 되더라고요. 이런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예전에는 디파이가 이 블록체인을 이끌 것이다. 네. 라는 평가를 받는 신사업이었는데 요즘엔 그게 또 바뀌었죠. 메타버스라든지 NFT. 네. 다만 요즘에 들어서는 또다시 이 메타버스나 NFT 굳이 필요한가? 네. 라는 의견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NFT 메타버스가 굉장히 좀 앞으로 큰 확장성이라든지 이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은 태동기이기 때문에 이게 큰 발전을 보일 시간이 많이 부족했다. 물리적으로. 그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메타버스, 뭐 NFT 다 저는 산업 자체가 뭐 빌 게이츠가 얘기한 것처럼 아예 뭐 송두리째 없어질 거다라고는 보지는 않는데 예. 다만 너무 요즘은 시장이 초기 시장이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묻지마식 뭐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뭐 이런 시장이 상당히 이제 많이 목소리 구분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죠. 이게 어쨌든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 내용이지만 어쨌든 이 가치의 판단은 시장이 합니다. 네. 이 시장이 NFT라든지 메타버스, 하다못해 디파이, 가상자산 토큰 이런 분야들에 대해서
가치에 있어서 고민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뭐 스캠성을 띠거나 아니면 실제로 뭐 유동성이 공급이 되지 않고 NFT 자체로서의 가치를 띠지 못하는 이런 비즈니스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수요가 있는 곳에 메타버스 NFT가 거기서 출발이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결국. 맞습니다. 수요가 없다면 네. 하다못해 플랫폼이라도 제대로 만들어 놓든가. 그러니까 메타버스 NFT 하니까 너무 요즘 어거지로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굳이 필요가 없는 분야에. 맞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지적하신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예. 예, 오늘 하루도 디지털 자산 좋은 소식 전해주셨습니다.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김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